이거는 출판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작된 광고 영상이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나 빼고 다른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얘기 요즘에 참 많이 하잖아요. 이게 경기도 안 좋죠.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손님이 뭐 반 이하로 줄었다. 이런 분들 요즘 진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들 힘들다 하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물가는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부동산은 또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번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계속 집을 막 턱턱 사고 있는데 내가 살 집인데 저걸 또 누가 사가네 하면서 또 상대적 박탈감도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책이 있거든요.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그래서 이게 돈에 대한 통찰을 좀 얘기하는 책인데 부의 격차를 좁히는 진짜 돈의 모습이라고 해서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당신 탓이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게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돈을 못 벌까?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크게 사치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뭐 특별하게 뭐 명품을 사 내가 뭐 차를 사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열심히 그냥 왔다 갔다 이제 직장 출퇴근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는 게 점점 좋아지지 않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느낄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쉬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고 여름 휴가도 안 가요. 근데도 점점 팍팍해져.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이 M2라고 해서 통화량이라는 거 아세요? 통화량?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총량입니다. 이 총량에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 해가지고 뭐 한 단계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 M2를 많이 보거든요. 이 M2가 결국에 우리나라의 돈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돈의 양을 보세요. 지금 2000년 초반부터 쭉 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때 살짝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이 나라의 한 통이라고 봅니다. 이 나라를 하나의 통이라고 봤을 때 이 통에다가 돈을 계속 갖다 붓고 있는 거예요. 돈을 계속 갖다 붓고 있는데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누가 돈을 가져간 거죠? 이 기간 동안 부자가 누가 됐냐 이거예요. 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인상 깊어가지고 가져왔는데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났지만 내 통장의 잔고가 그대로라면 틀림없이 다른 누군가의 통장 잔고가 그만큼 늘어났을 것이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돈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이 계속 이 우리나라라는 통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 근데 나는 이 통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 이 밥그릇에는 돈이 없네?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누군가는 가져갔을 것이다. 이 자본주의가 해결 못한 구조적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맞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모든 나라가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 자, 은행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대출을 해주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어디 약간 좀 관심 가져본 분들, 뭐 책을 좀 읽어본 분들은 좀 이제 아는 개념이에요. 은행은 돈을 계속 불려가지고 빌려주는구나. 이 은행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은행은 계속 돈을 찍어내요. 돈을 찍어서 계속 세상에 돈을 뿌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작동하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대출은 나쁜 거 아니냐. 근데 왜 은행은 계속 저렇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저 나쁜 것을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반대로 단어 하나만 바꿔보면 이해가 됩니다. 대출을 투자로 바꿔봅시다. 은행은 계속 이 세상에다가 투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그러면 그 투자를 누가 받죠? 자, 누군가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투자금이 생긴 거니까 이 투자금으로 어딘가에다가 갖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돈을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직업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막 새로운 소비가 막 일어나요. 그런 것들은 이 대출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 우리나라라는 통에 돈이 그대로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돈들은 어딘가의 밥그릇, 어딘가의 주머니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여윳돈이라는 게 없겠네요. 그럼 여윳돈이 없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을 때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뭔가를 정리해서 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윳돈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판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새로 생기는 돈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지고요. 새로운 회사도 만들어지고요. 어떤 물건도 만들고 공장도 짓고 신규 제품을 만들 라인도 깔고 하면서 고용도 하는 이러면서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투자고 이게 은행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귀족.
중세 귀족들이 풍족하게 살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과연 중세 귀족들이 풍족하게 살았을까요? 아닐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수준보다 훨씬 낙후된 삶을 살았습니다. 화장실도 별로 없었고요. 당연히 뭐 씻거나 이런 것도 힘들었겠죠. 먹을 것도 별로 없었어요. 항상 고생하면서 배 쫄쫄 굶고 살았고 이 일반 평민들은 훨씬 더 비참하게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의 삶을 생각해보면 지금 현대인들 일반적인 서민들이 옛날 귀족들보다 훨씬 더 잘 산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은행이 계속 돈을 갖다 뿌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돈을 투자하라고 막 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든요. 세상에 물건은 똑같이 100개가 있는데 돈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니까 돈의 가치가 나빠지면서 물건값이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 만들어진 돈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돈을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자, 뒤늦게 확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 버린 상태에서 내가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물건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나는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 돈이 뿌려질 때 초기에 잡아가지고 이 돈을 불리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연금수급자가 가장 늦게 돈을 쥐는 사람이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와 연금수급자 어떤 존재들이죠? 누군가에게서 고용당하거나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나눠 받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나눠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늦게 오겠죠. 기업이 돈을 벌고 번 돈에서 일부를 이제 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니까 연금도 다른 데서 돈을 다 벌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자, 이 네 가지의 프로세스로 지금 자본주의의 돈이 뿌려지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새로운 돈은 그냥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 돈이 은행에서 정부나 금융기관이나 뭐 기업으로 돈이 이제 흩뿌려지겠죠. 그러면 이 곳들은 어떤 투자들을 합니다. 이 투자가 꼭 뭐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거를 뭐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그 무언가를 현실화시키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돈이 이제 뿌려지고 이게 어딘가에 투자되고 그 투자된 게 뭐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가치를 만들면서 계속 시장에 돈이 막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라는 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2023년에 계약한 연봉을 2023년 1년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1년 동안 물가가 올라가는데 나는 연봉은 연초에 아니면 작년 말에 계약한 돈을 받고 있죠. 그리고 24년 1월에 다시 연봉이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늦게 돈을 받는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똑같은데 왜 점심값이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어찌 보면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다. 이 통화량의 증가의 피해자는 상품 가격이 오르는 속도보다 수입이 늦게 늘어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수입이 늦게 늘어나는 사람. 대다수의 우리 시청자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순간 이게 넘어지는 러닝머신과 같아가지고 은행은 계속 이 벨트를 돌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뛰고는 있죠. 우리가 다들 뛰지만 힘들어서 지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이제 뒤로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게임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돈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돈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자, 이런 대화가 이 책에 나옵니다. 너 주거래 은행 있잖아. 거기에 네 계좌 있지. 거기에 너 돈 넣어놨잖아. 그 은행들은 그 돈 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 라고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이 정도 납니다. 아, 그래. 그 돈을 뭐 굴리고 있지 않을까? 은행이니까 뭐 이자 받고 있지 않을까? 그래, 맞아.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굴린다고 생각해? 뭐 어디다 투자해 주겠지 뭐. 야, 돈 필요하다는 뭐 공장 짓겠다는 기업한테 돈 빌려주거나 뭐 부동산 산다는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뭐 주식 산다는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창업한다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있겠지 뭐. 자, 대출을 투자라고 바꿔보라고 했죠. 은행은 지금 세상에 계속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돈이라는 여윳돈을 만들어가지고 야, 혹시 돈 필요한 데 없어? 자,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너 뭔가 해. 뭐 땅을 파가지고 금을 캐든지 뭘 하라고 하면서 계속 시장을 푸시합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그 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자, 은행은 그 돈을 굴리고 있는 동안에도 네 계좌에 돈이 남아있잖아.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은행이 돈을 굴리고 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내 은행 계좌에 돈이 찍혀 있냐 이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돈을 어딘가에 빌려줬다면 내 계좌에는 0이 돼야죠. 내 돈은 0이 됐다가 남한테 간 대출로 잡혔다가 거기서 갚을 때 다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이 왜 여기 남아있냐고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야 너 거기 계좌에 돈 넣어놨잖아. 또 거기 그거 왜 이용해? 나는 그냥 뭐 단기간 안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축하고 있는 것 뿐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은행의 마법인 거죠. 이게 은행이 자본주의의 핵심인 이유예요. 내 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을 그냥 합법적으로 10배를 불려가지고 이걸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냥 10배를 불려요 그냥. 이거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불려서 9배를 남한테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없던 돈을 그냥 9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다 빌려주고 내 통장에 그냥 10%죠. 불린 돈의 10%인 원금을 그냥 갖다 넣어놓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실상 허수의 돈이에요. 허수의 돈이지만 사회의 신뢰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해서 더 불려서 갚는 거죠. 갚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돈은 계속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물가도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린 돈으로 물가 상승을 이겨내야 되겠죠. 어떻게든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자본주의 시대에서 태어난 순간 그냥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안 뛰면 그냥 계속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이 판은 무조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너는 그냥 가난해질 건데? 자, 두 번째, 통화량을 흡수하는 자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자, 일반인들은 사업을 하고 뭔가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고 이게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통화량이라는 거를 흡수하는 자산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부자들이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부동산은 이 통화량을 흡수하는 자산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을 이겨내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자산이라고 말하는 게 부동산도 있고요. 주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야, 투자한다고 돈 다 버냐? 그런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투자한다고 돈을 다 버는 건 아니죠. 근데 투자를 안 하면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게 이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는 거에다가 베팅을 할 거냐 아니면 확실하게 점점 가난해지는 거에다가 베팅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누군가는 오른쪽을 선택하겠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이다. 자, 새로운 돈이 발행되고 투자를 통한 이득이 생길 때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만들어낼 방법은 없으니까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소유권을 확보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돈이 쏟아지는 이 물가가 상승할 때 나는 그걸 이상 올라가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월급과 연금이 지급되는 요 단계에서 2번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2번까지는. 내가 참여하든 안 하든 어차피 이 게임은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의 룰을 아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간다. 라는 게 바로 이 책의 어떤 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올린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는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에서 이 전세를 사는 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역행하는 선택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돈의 본질을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통화량을 흡수 못하는 소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두 종류인데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소유권들이 있고 인플레이션에 확실하게 지는 소유권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요 인플레이션에서 확실하게 지는 요거를 많이들 좋아하세요. 요거 살려고 하죠. 통화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내가 감가상각을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옷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돈을 써요. 그러면서 나는 왜 가난해지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돈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판에 이 게임의 법칙을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게임의 법칙을 내가 아는 순간 어떻게 되냐? 돈 쓰는 게 겁나요. 돈 쓰는 게 겁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그렇게 돈 쓰는 거를 아까워하는 거예요. 왜? 이걸 내가 써봐야 어차피 이게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는 것들 잠깐의 어떤 그런 충족밖에 안 되는 건데 나는 가난해지는 거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 이해하지도 않고요. 더 문제는 노력하려는 마음도 안 들죠. 그냥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못 되는 게 문제다. 라는 얘기만 계속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 정부와 금융기관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이런 내용들도 이 책에 나오거든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이게 이제 학교라는 거와 이제 엮여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원래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가지 않으면 또 자본주의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단한 껍질과 같아요. 이게 수십 년간 내가 이렇게 계속 주입받은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깨집니다. 이런 걸 깨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깨는 어떤 계기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지만 뭐 많은 분들은 또 다른 걸로도 깨지겠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게 조금씩 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부자만 더 부자 되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은 저는 확실히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새로운 돈은 계속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행은 계속 이 판에다가 돈을 계속 공급합니다. 어디 누가 빌려갈 사람 없나 하면서 돈을 계속 갖다가 넣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누군가는 잡아서 물가 상승을 이겨내는 어떤 행위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또 새로운 부자가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판의 게임을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저 멀리서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서 점점 뒤로 밀려갈 것인지는 본인의 어떤 결단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 영상으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네요.